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 개발 2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유튜브로 물어본 것도 소송을 한 것이 있어갖고 제가 그것을 다 정리해서 먼저 주에 출판사에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목은 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라고 해갖고 도로 소송, 농지 소송, 건물 매각 제외 소송, 지분 경매 소송 한 것이 전부 다 해서 그 전문을 전부 다 책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좀 많이 먹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2권으로 됩니다. 상하로 해서. 한 권에는 지분, 농지,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또 한 권에는 도로와 특수, 그러니까 그 소송을 하는데 아주 특별히 희한한 일이 있었던 그런 사례, 이렇게 해갖고 5개를 가지고 아마 제가 그 다음 달쯤이면은 그 책이 발간이 될 것 같은데, 책이 발간이 되게끔 되면은 지금같이 강의했던 체계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6과목을 매주 화요일날하고 특수경매하고 토지개발하고 같이 강의를 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권이 더 나오게끔 되면은 전부 다 책이 8권이 돼요. 그래갖고 토지개발 책이 4권이 되고, 다시 말하면 토지개발 1, 2, 도로, 농지 해서 4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수경매가 있고 소송경매가 있고, 이것이 부동산 소송이다가 2권이면 4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그 6월 달 정도서부터는 책이 나오게끔 되면은 화요일 날에는 토지 개발 강의, 목요일 날에는 특수경매 강의에서 8과목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게끔 되는데, 여기 기본으로 60만 원을 다 내고 등록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다 계속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60만 원을 낸 걸 가지고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2개를 다 들어서 8과목을 다 수강하셔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대로 편안하게 60만 원을 다 내셨던 분에게는 그냥 1년 동안 재수강할 수 있게끔 내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과목당 10만 원씩 하신 분들은 그대로 과목당 약 10만 원씩으로 교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과 개발입니다. 토지 개발을 하는데 건축법을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개발. 이사장님, 개발이 뭘 하는 것이 개발이죠? 개발이 뭡니까? 그렇죠. 사용의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사용을 가장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땅을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건축법을 알고 개발을 하는 사람과 건축법을 모르고 개발하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지개발 1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것을 갖고 규제를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했고, 이 토지개발 2는 개발을 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을 알고 개발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건축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건축법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이 의미를 알아드리기 위해서 요걸 만들어 놨는데, 법은 누가 만들죠?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언제 만들어요? 육지사장님, 언제 만들어요? 언제 만들어요? 필요할 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뭐냐면은
똑같은 이름에 보면 똑같은 주택인데 건축법에서 이해하는 주택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농지법에 의한 주택과 세법에 의한 주택은 똑같이 주택에 관한 것인데 법과 내용은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주택 그러면 주택 그냥 건축법엔 주택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주택이 있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있고 농지법에 의한 주택이 있고 세법에 의한 주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은 우리가 거주하는 데 필요한 것이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주택이지만은 내용은 다 다르죠. 그러면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관리사라고 있죠. 이게 뭐가 있죠? 관리사가 있죠.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안 날 때 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신청하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을 지어야지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못 짓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럼 주택이라고 하지 말고 관리사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못 질 때는 뭘로 지면 돼요? 관리사로 지면 되는 겁니다. 자, 관리사 이게 보시게끔 되면 내용으로 보면 제가 관리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 개발 제한 구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죠. 그런데 제가 뭐냐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 주택이라고 허가를 받지 말고 뭘로 허가를 받아? 관리사라고 허가를 받으면 해준다 이런 얘기죠. 언제? 보면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적 후 신청 자격 요건만 맞으면은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해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보면 법에 의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건축법을 강의한다 그랬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31페이지입니다. 교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가 있고 건축허가가 있죠. 자, 이혁재 사장님, 건축법이 있죠. 건축법을 왜 만들었어요?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그랬죠. 국회에서 건축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다 얘기하는 것이 건물을 짓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건축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건축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건축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그 자체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건물을 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냐? 땅에다 건물을 짓을 때 제일 먼저 건축물의 종류,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를 규제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규모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냐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규제를 뭘로 갖고 하냐? 제일 먼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대지 면적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규제를 하기 결정한다는 얘기는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건물을 짓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못 짓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건축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 보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건물, 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종류나 크기와 건폐율과 이용 종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철도나 궤도, 다시 말하면 철도 부지에 있는 철도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 진수 시설이 있죠. 우리 표 끊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들어가지 않아서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리 창고는 공장 안에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공장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똑같이 집을 짓게끔 하는데 공장이란 특성에 의해서 자재를 쌓아놓을 수도 있고 완제품을 쌓아둘 수도 있어야 되는데 공장을 돌리다 보면 그러한 자재나 완제품을 쌓아둘 자리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을 공장에서 갖다 놓는 걸 가지고 건축법을 적용해서 불법 건축물로 봐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두 번째 뭡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적은 건축법 44조부터 47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법 44조는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 44조입니다. 건축법 45조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 때는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것이 45조입니다. 그 다음에가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은 도로,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가 부족한데 중심선에서부터 2m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서 거기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은 그럴 때는 그런 것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가 있어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종류가 전부 다 29가지가 있는데 29가지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 땅만 있으면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제가 건축법을 얘기하는 것은 건축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개발을 하기 위한 땅을 고를 때 생각해야 될 거를 제가 건축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일 첫 번째 이거 아셔야 됩니다. 건축법 제11조 보면은 건축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장님, 어떤 땅에 건축허가 받았죠.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지려면은
땅을 파야 돼, 안 파야 돼요? 파야 되죠. 그러면 땅을 팔 때 개발행 허가에 50cm 이상을 두거나 50cm 이상을 팔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하려고 할 때 땅을 팔려면 개발행 허가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그런 허가도 일률적으로 된다? 받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땐 따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별로 어려운 얘기 같지 않지만 우리가 땅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중대한 얘기가 숨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하는 동안에 임시로 사무실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무실을 내가 가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공사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를 받고 거기에서 사무실을 쓰려고 가설 건축물을 짓는데 그거는 가설 건축물 허가 안 받아도 내가 그냥 가설 건축물을 지어도 법규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두 번째, 공작물을 축조를 신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집만 지어요, 담장도 만들어요. 그 담장도 만들었으면 공작물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장이나 대문은 건축이 아니고 공작물이거든요. 근데 내가 집을 질 때 담장하고 대문까지 같이 허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공작물에 대한 허가를 안 받아도 담장 대문 같이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가 땅을 파도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산지 전용 허가, 임야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법에 대한 사도 개설 허가.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자, 여기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산지 가지고 시장에 주는 데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임야인 경우에는 개발행 허가를 받죠. 네.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남은 그게 임야면 산지권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난 거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면 건축 허가를 내줄 때에 미리 허가를 받고선 건축 허가를 내줘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있고 허가를 신청을 안 했는데도 그냥 자동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가설 건축물도 허가를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 한다고 할 때 가설 건축물을 따로 신고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가설 건축물은 그냥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 허가 받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죠. 그 다음에 건축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건축 허가 받았을 땐 이미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사도법 제도는 사도개설 허가죠. 우리가 어떤 땅에 건물을 지려면은 도로법엔 도로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도로법엔 도로가 내 땅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건축법엔 도로를 연결시켜야 되죠. 그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으니까 사도개설 허가를 이미 받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를 낼 때 여기를 도로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했으면 그거는 사도를 내가 쓰겠다고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농지도 아까 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설치 신고. 이거 두 개를 보면 하수도법 배수설비고 하나는 하수처리 시설 신고죠. 배수설비하고 하수처리 시설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설비는 관로고 하수 처리는 이렇게 정화조고. 정화적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나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하수도법에서 배수선로에 설치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은 하수도 설비까지 같이 허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자가용 전지 설비 공사 계획이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전기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한 달에다 그냥 신청을 하면은 한 달에서 내 집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걸로 해서 따로 전기 공사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의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신청이죠. 그러면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수도과에다가 신청하면 수도를 그냥 연결시켜 주게끔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 내가 토지 개발 원 시간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있다 그랬죠. 네. 어떤 땅은 개발행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어떤 땅? 대지화된 땅. 다시 말하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를 낼 때에 건축허가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존 하수구의 연결이 있는 거. 기존 하수구의 연결. 그러면은 따로 배수에 관계없이 그냥 건축허가가 납니다. 자, 근데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 있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은 개발행 조건에 도로 임목보수 아니 그러니까 도로 배수로 상수도 다 보죠. 그러니까 배수로가 없으면 배수로 사용수다 받아갖고 오라 그러죠. 그 언제는 받아갖고 오라 그러고 언제는 안 받아갖고 오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땅을 볼 때 그 땅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는 그냥 배수를 그냥 사용수를 안 받고 그냥 기존 하수구에 연결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쪽이 있고 어떤 때는 땅 주인의 배수로 사용수를 받아갖고 오라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는 안 받아갖고 와도 되고 언제는 받아야 됩니까? 도로법에 허가가 났으면 안 받았어요. 아니, 그거를 제가 정리해봤더니 네. 이겁니다. 보면 건축허가 시에 필수 기반 시설이 있어요. 필수 기반 시설은 도로와 상수도와 하수도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도로 빼면 도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수도국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하수도는 군청이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도로에다가 하수도 만들어 놓고 도로에다가 상수도도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도로, 상수도, 하수도는 누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세금 낸 거고 누가 만들죠? 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도로나 상수도나 하수도에 내가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세금을 안 받아도 되는데 내 땅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상수도 만들어 하수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땅에서 관로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수도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만드는 하수도가 없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하수도가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를 받아오라 그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고 그러죠. 네. 도로에서 그러면 개발행 허가시 옛날에는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안 보고 세무서를 받아오라고 했었는데 2021년서부터 그 개발행 허가 지침이 바뀌면서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 이게 됐죠. 그래서 마을 안길인 경우에 건축법상 도로 인정된다 그래서 도로 인정이 됐는데 막상 땅을 경매로 낙찰 받고 허가를 내려고 그랬더니 뭘 받아갖고 오라 그래? 아니 하수 상수학서 받아오라 그래서 지금 못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왜 하수도 상수를 안 받아오라고 그랬죠? 이미 돼 있지. 왜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마을 안길에도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개인 땅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고 안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법엔 도로가 아닌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이건 건축법에 도로법에 건축법상 도로는 되는구나 하면 건축허가 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뭘 봐라? 기반 아니 하수 매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매놀이 있으면은 사용수로서 받아. 그럼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배수가 있잖아. 그럼 사용수락서를 안 받고 거기다 연결시키는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배수를 연결시킬 거야. 그러면 묻는 거야. 근데 가서 봤더니 현황 도로가 있긴 있는데 뭐가 없어? 하수도가 하수가. 그러니까 하수가 없어. 누가 만든 하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하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아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얘기를 끌고 나온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적적 도로법엔 도로가 없이 건축법상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예. 지금 도로도 문제지만 배수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 배수로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진 배수로가 있을 때는 사용수당을 안 받아도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지 않는 그런 없는 곳에 현황도로가 있을 때는 배수로 사용수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건축법상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호가를 돈 되는 땅 골라내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저보고 현장 답사 같이 가자 그러죠. 네 갔는데 배수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 하기 전에 봤어 안 봤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땅 보러 간 거야? 소풍 갔다 온 거야? 소풍 갔다 온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가서 뭘 할 때 뭐를 어떻게 보고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